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9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 19분입니다.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 중입니다. 근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의 의미를 좀 강하게 두기가 어려운 게 많은 부분에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그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상승했지만 온전히 상승했다라고 이 봐주기는 좀 껄끄러운 면들이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.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은 없었던 가운데 뭐 눈에 띄는 이슈가 있다면 이런 것들, 중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됐는데 동결됐다라는 거,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독일 경제 지표인데 PPI가 나왔는데요. 사실 좀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했습니다. 이게 뭔가 싶어갖고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좀 눈을 한참 동안 좀 크게 뜨고 다시 좀 쳐다봤는데, 하여튼 뭐 값들이 이렇더라고요. 45.8 나왔습니다. PPI가요. 무슨 어떤 뭐 개발도상국 이런 데서나 보일 만한 그런 숫자가 나와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, 근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없습니다. 어차피 지난주에 미국 CPI 나오고 나서 미국의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확 자극되고 나서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던 값이긴 하단 말입니다. 그죠? 물론 근데 이제 알고 있던 값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긴축 우려가 좀 너무나 심각한 값이 나오긴 했어요. 솔직히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. 이런 값이 나왔는데 시장에 반응이 없네라는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드는데요. 일단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저 충격적인 값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응이 없으니까 저거 말도 안 되네, 저거 왜 시장이 반응도 안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눈에 보이시는 이 값이 이게 오타가 아니고 정상적인 값이에요. 독일 PPI 45.8%, 증가율이 7.9%가 나왔다라는 거,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천연가스 값이 한 달 동안 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값이 나온 거니까 다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. 글쎄요, 이 뭐 시간이 지나서 반응을 하려나 모르겠는데,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모르는 척하고 일단 반응 안 하고 있는데, 뭐 그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그죠?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00bp 인상 가능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뭐 저런 지표 시장이 반응 안 해주는 거 뭐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하여튼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. 눈을 비벼봤습니다. 이 정도 뉴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, 하여튼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많이 오른다, 많이 내린다, 뭐 그런 거에다 대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,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어쩌면 사실 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. 뭐 그렇지만 매일매일 지켜보는 게 투자자로서의 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보는 겁니다.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시장이 또 방향을 또 결정하지 않겠습니까? 그죠?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제 투자자로서 봐야 되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. 또 하여튼 평상시처럼 체크할게요. 일단 일본 증시 보시자면은 갭상승 출발해서 음봉으로 밀렸죠. 상승하긴 상승했는데 음봉이니까 좀 상승으로서의 의미가 좀 다소 좀 떨떠름합니다. 그죠? 이런 모습들. 그러니까 다들 지금 어떤 수렴형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FOMC 회의 중요한 이벤트 있으니까 방향성 모색하고 있다.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개장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1% 상승하고 있다고요. 사실 뭐 그죠? 이미 물가 지표 때문에 지금까지 내내 좀 빠지긴 했으니까 뭐 일단 뭐 그러려니 하고 일단 고개를 끄덕여 주자고요. 하여튼 잘 빠지고 있는 거고, 큰 추세를 뭐 바꾼 건 아닌 거고, 하여튼 FOMC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, 그죠? 이런 자리에서 뭐 어떤 큰 삼각 수렴형 방향성 모색 중이다,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낙폭이 컸으니까 이 정도 반등 1%대 올라왔다라고 해서 딱 이상한 건 없을 것 같아요. 일단은 FOMC 회의 앞두고 반등이 올라오고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선물 300, 코스피 선물 300에 해당하는 어떤 레벨업, 레벨 다운, 중장기적인 그런 레벨업이냐 다운이냐를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반등, 뭐 깨기 전에 뭐 이러한 움직임들, 이런 것들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. 하여튼 중요한 거 아래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, 뭐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금리 동결했죠. 금리 동결했고, 또 그리고 FOMC 회의도 앞두고 있고, 딱히 뭐 금리 동결이라는 게 어차피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 특별한 반응은 일단 없이 조용히 넘어가고 있습니다.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데,
이런 걸 가지고 어떤 뭐 강력한 지지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껄끄럽죠.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뭐 하락이 일시정지 정도로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어제 너무나 중요한 자리까지 한번 급락을 했었기 때문인지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데, 뭐 이 또한 반등한다라고 해서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. 하여튼 FOMC 회의 앞두고 지나치게 너무 많이 빠진 친구들은 반등을 하고 있는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고,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아니면은 뭐 대부분 다 방향성 모색 중,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이제 오늘 금리 동결했으니까 이 위안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약세 이어나가고 있고요. 그죠? 이거 원인 잘 보셔야 돼요. 그죠? 확실히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나라들의 금리하고 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나라들의 금리하고 그 금리 그림새가 다르기 때문에,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. 미국 10년물 금리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을 돌파한착하고 있는 그림이고요. 반면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완화적이잖아요. 오늘도 금리 동결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그림이 이렇다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다고요. 이게 완화적인 나라하고 이 어떤 긴축적인 나라하고 이게 금리 모양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런 점이 환율의 약세, 강세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또 되고 있는 거죠. 그나마 이제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좀 나아요. 유로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래도 75bp니 어쩌니 저쩌니 하니까 이렇게 좀 이 금리가 따라오르면서 그래도 최근에 유로화가 더 이상 이 아래쪽으로 잘 안 가잖아요. 최소한 뭐 이게 지금 물론 버티고 있는 기분이긴 합니다만은 당장 유로화가 더 이상 폭락하지는 않잖아요. 그죠? 유럽도 75bp 인상을 하니까요. 이런 모습들 하여튼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래요.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막 어떤 긴축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뭐 보시다시피 금리 상승세가 영 좀 그렇습니다. 이런 점들이 통화 약세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, 그 와중에 하여튼 한국 같은 경우는 그죠? 뭐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하여튼 계속 통화 약세 이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기준금리는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닌데, 그래도 이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건 보면은 좀 그래도 다른 완화적인 나라들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좀 오르고 있긴 해요.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화 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긴 하죠. 그죠?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뭐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다, 세계 증시가 뭐 이런 모습들을 그냥 쭉 살펴봤고요. 오늘 한국 증시 이야기는 뭐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57,000원에서 56,000원 요 사이에 지지와 저항 자리 어떤 매물대 테스트를 했는데,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1% 하락 마감하면서 하락세가 이겼죠. 상승 세력과 하락 세력이 둘이서 이 자리에 싸웠는데, 치열하게 싸웠는데 졌잖아요. 상승 세력이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매물 테스트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6,000원 자리를 붕괴시켰죠. 55,800원 됐으니까 이 자리에 대한 전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일단 끝난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물론 뭐 FOMC 회의가 있어서 뭐 조금 뭐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전 현실적으로 일단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, 삼성전자는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뭐 오늘 반등을 조금 하면서 좀 어떤 그나마 반등 시도를 하긴 했는데, 이 전날 빠졌던 낙폭을 생각하면 뭐 그다지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. 반등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, 일단 하락 중 일시정지 정도의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에 맞을 것 같긴 하죠. 50만원과 47만원 사이에 껴가지고 방향성 모색 중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, 하여튼 47만원 붕괴시켜야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는 겁니다. 47만원 붕괴시키진 않았어요. 아직. 그죠? 이 47만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든 붕괴를 시키더라도 잘 시켜야 되는 거고, 이렇게 하락이 쉬어가는 이런 모습은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이상할 거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여튼 FOMC 회의가 내일 밤이기 때문에 오늘 뭐 금융시장의 움직임들 뭐 너무나 뭐 큰 힘을 줘갖고 해석하고 이런 거는 좀 하여튼 적당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냥 저렇게 진행되고 있구나, 다들 이 회의를 앞두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변동성을 줄이면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구나, 이 정도로 보시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3거래일째 308북은 어떤 지지력 테스트를 했는데,
오늘까지 밀리면서 이제 307대에서 이제 한 3거래일째 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전저점 테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이다라고 보셔도 그다지 큰 틀린 이야기는 아닌 그런 상황이에요. 이 상승 마감했지만 음봉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지지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. 강력한 매수세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. 그죠? 천천히 빠지고 있는 거고 저항이 차분히 잘 누적되고 있다. 하락 에너지들이 누적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. 특별한 이야기 할 거 없고 코스닥 시장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마감했지만 음봉이고 어제 음봉을 극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빠지고 있다. 이거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. 특별히 점검할 만한 거 없고요.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그냥 어제 거래됐던 그 가격대에서 적당히 지지력을 확인하는 정도. 근데 물론 이거는 일단 빠진 거긴 합니다. 4원 하락했으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겠거니 싶긴 한데요. 아무튼 이게 워낙 이 강력한 지금 힘을 갖고 올라가는 원달러 환율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 떨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해도 지금 추세에 아무런 타격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잘 올라가는 과정 중에 조정이다 이렇게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그죠? 요거 조금 전에 한국 금리 이런 거 보여드렸다시피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밖에 못 올리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75씩 올리겠다고 그러고요. 어떻게 그게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될 수 있겠냐 이거죠. 하여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. 이 정도만 점검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미국 증시도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? 그죠? 보시다시피 FOMC 회의가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긴 되는데 그다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사실 오늘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그 독일 PPI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꿈쩍도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하여튼 FOMC를 주목하면서 다들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지와 저항이나 체크하시면서 흐름이나 그냥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직까지 딱히 회의 앞두고 우리가 할 건 없을 것 같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S&P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그래요. 최소한 한 3,970 정도는 돌파 한착 해줘야 좀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올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전까지는 그냥 그다지 의미 없는 반등 이 정도로 일단 보고 있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. 어제 상승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어제 이 거래일 동안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고 나 그만 빠질래 라고 하면서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어딘가 저항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올라온다라는 쪽의 방향성을 맞추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. 회의 앞두고 일단 조금 올라오시겠다고 어제 일단은 그런 의사를 우리한테 보여준 거고요. 오늘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한 12,150 저항이 있죠. 여기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시면서 일단 그냥 가볍게 그렇게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빅스의 측면에서 봐서 그래요. 그 빅스 지수를 봐도 이게 그 빅스가 지금 더 내려오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. 빅스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그림이라고요. 빅스가 27자리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갈 거면은 지금 27자리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놀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지금 저항을 너무 오랫동안 쌓아놨기 때문에 이건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그림이다라고 일단 봐주자고요. 그러니까 빅스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미국 지수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오려고 하는 그림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일단 드리면서 미국 증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그래요. 지금 시장 분위기 어제부터 해서 좀 좋아졌어요. 이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가야 될 때 못 갔어요. 올라가야 될 때 못 가가지고 위쪽에 저항이 누적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려는 그림이고요. 그래서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달러가 주춤하면서 위험 자산들이 조금 좀 활기를 치는 요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FOMC 회의 앞두고 분위기는 좋은 거예요. 물론 분위기가 완전히 룰루랄랄 아닙니다. 완전히 좋은 건 아니고 완전 축제 분위기는 아닌 거고 다만 이제 금리 같은 경우 계속 부담스럽습니다. 금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시장이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하는 것 같긴 해요. 어차피 지금까지 금리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 선반영됐다라고 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죠.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가 대략적으로 달러 강세가 시작된 게 한 2020년 6월쯤인데요.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빠르게 치솟는 구간에서는 항상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단 말이죠. 이거 차트 두 개 겹쳐놓고 보시면 명확히 그런 상관관계가 보입니다.
얘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온 순간부터 달러 강세와 나스닥 약세가 같이 좀 시작이 되었는데, 물론 약간 좀 무리가 있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,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금리가 빠르게 치솟는 구간에서 나스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, 지금 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쳐요. 그죠?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오늘 아침에 이 금리가 레벨업 됐다라고 일단 선언을 하긴 했지만은, 아직까지 금융시장은 이거 일단 모르는 척 아직까지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.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죠? 아직까지는 차분하게 짜불짜불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라, 이게 지금 시장의 주목을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더군다나 그리고 FOMC 회의 직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시장이 지금 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.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업 돼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기 시작하면은 이것도 증시에 또다시 큰 악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 일단 아직까지 금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위험자산들의 선호적인, 위험자산들의 좀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FOMC 회의 직전까지요.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좀 점검을 해봤고, 하여튼 천연가스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 이 좀 잘 좀 계속 좀 고생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이 중요한 지지력 테스트 계속 좀 들어갈 모양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자리 붕괴시키면은 이제 더 이상 상승은 보시면 안 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계속 이 자리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베팅하신 분들 좀 잘 보셔야 되는 자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이 러시아에서는 이제 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고, 중국도 좋다고 그러고 있죠. 네. 하여튼 이런 국제정세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좀 점검을 해봤고요. 뭐 나머지 특별히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이 FOMC 회의 전이라 가지고 하여튼 뭐 이래저래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다지 큰 영향가가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서, 하여튼 오늘은 여기쯤에서 그냥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